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8번째 시간으로 지도자의 고귀한 책무,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고귀한 책무. 지지하다시피 지도청의 고귀한 책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것은 많이 회자된 바 있고 심심찮은 이슈로 부각되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사회 지도청의 높은 도덕적 의무를 일컫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 그 유명한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로마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한 원동력의 하나로 손꼽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청의 헌신하는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로마가 천년의 역사를 지탱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전쟁의 참여, 개인이 건축한 공공건물의 국가 헌납, 기부 등 그러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로마 시민이나 전 국민이 지도청을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1963년 가큐슈인 대학을 졸업했다. 역사는 흥미로운 이야기이자 최대의 오락이라고 주장해온 시오노는 1980년대에 들어서 신의 대리인이라기보다 르네상스적 인간으로 교황의 모습을 그린 신의 대리인 마키아벨리의 삶을 현미경 들이대듯이 밀착하여 재현해낸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등을 잇따라 펴내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올랐다. 그녀가 펴낸 대부분의 책들은 출간 당일 일부가 이상 팔려나가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근자에 총 15건의 로마인 이야기를 썼고 현재 10자군 이야기를 펴낸 바 있다. 그러면 로마의 천년 지속의 원동력이었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실현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규명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고 과거 역사가 어땠는가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사회, 선진화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 한다. 첫 번째로 칼레 시민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고 현실 세계에서 있어서는 멋지게 조각된 로댕의 작품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백년 전쟁이 한창이었던 1347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다. 영국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 해안의 조그만 도시 칼레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계속적으로 칼레시를 공격했다. 11개월간의 저항을 했으나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끊임없는 저항과 항전에 화가 날 대로 난 영국 왕은 칼레 시민을 모두 죽일 듯이 분노하게 된다. 접근의 만류로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 접근들은 그랬다. 지금은 전쟁 초기에 우리가 성을 계속 함락시켜 나가야 하는데 성을 함락시킬 때마다 성 주민을 몰살시킨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모든 성들의 최후의 1인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를 몰살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자 왕은 분을 삭히고 항복 조건을 제안하게 된다. 가장 간명한 복장을 갖추고 칼레의 대표 6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하나 시민들 중 6명의 대표를 뽑아와라. 그들을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하여 채용하겠다. 모든 시민들은 기뻐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6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딱히 뽑기 힘드니 제복걷기를 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상위 부유층 중의 한 사람인 와드타슈 더 생피에르라 죽음을 자처하고 나서게 된다. 그 뒤로 고위 관료 상류층이 직접 나서서 영국의 요구대로 목에 밧줄을 메고 자루옷을 입고 나오기로 한다. 그리고 조금 있다 5명이 줄줄이 나섰다. 장 데르 법률가, 장꺼 더 윗상 사업가, 피에르 더 윗상 사촌, 장 더 피엥스 앙드레 당드네 운원시민이었다. 오게스트 로댕의 조각 칼레 시민이 바로 이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절망 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던 이들 6명은 당시 잉글랜드 왕비였던 에노의 필리파
이들을 처형한다면 임신 중인 아이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왕을 설득하여 극적으로 풀려나게 만들었다. 결국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모든 칼레 시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1884년 칼레시의 요청을 받아 1894년 제막되었고, 인물의 영웅적인 면보다 갈등과 고난에 찬 인간의 내면을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프랑스에서 법으로 12개 판본을 만들도록 제안했고, 12번째 판본은 1989년 제작되어 뉴욕 메트로 박물관에 전시되고, 마지막 12번째 판본이 1995년 제작되어 한국 삼성미술관에 전시되었다. 비틀린 팔, 비탄에 빠진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이 작품의 받침대를 원하지 않는다. 칼렛이 한복판 바닥에 돌에 고정되길 바란다. 결국 그는 비참한 모습의 영웅등을 맨땅 위에 놓는 데 성공한다. 만약 아름답게만 표현했다면 인물들의 사실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높은 곳에 두었다면 영웅성을 찬양함으로써 진실을 잊게 했을 것이다. 애국주의나 영웅주의 대신 사실성 속에 진실을 선택한 로댕, 추상적인 가치를 강요하기보다는 칼레 시민을 위한 값진 희생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희생이란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타인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리라. 민주주의에 따르면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에서 투표로 뽑거나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해 이미 뽑힌 시장에게 처형대로 가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 따르면 세금이나 재산 조사를 통해 파악한 부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겠지만, 오늘날의 알량한 부자라면 사전에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 재산 분할이나 주소 이전 등의 가전술수로 희생을 피하려 했을 것이다. 따라서 칼레 시민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철저히 비민주적이며 비자본주의적이다. 그들은 단순한 사회구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소유했고, 많은 권한이 있으며 많은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던 자로 인식한 주체적인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이고 희생이었다. 누구나 찬란한 영광과 찬양을 기대하며 자신의 일부를 잠시 포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타인을 위해 죽음과 고통, 비탄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바쳤다. 현대는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고자 어쩔 수 없이 감성을 위한 감성, 감동을 위한 감동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간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감성과 감동에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나 보다. 그런 건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정 역사에 남고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혹은 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힘이다. 우리는 진실에서 도피하여 자신의 얼마나 많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렇게 장식된 것들에 미혹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자신을 은폐하기 위하여 얼마나 현란한 것들로 포장하고 있는가.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얼마나 많은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외면해 왔는가. 칼렛시가 5세기가 지난 후 로댕의 작품의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게 되기까지는 로댕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 그만한 세월이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 일은 그들이 상류층으로서 누리던 기득권에 대한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이행한 주요 예로 꼽히고 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전형이라 할 만한 사회 지도층의 희생인 것이다. 만약 아름답게만 표현했다면 인물들의 사실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높은 곳에 두었다면 영웅성을 찬양함으로써 진실을 잊게 했을 것이다. 애국주의나 영웅주의 대신 사실성 속에 진실을 선택한 로댕, 추상적인 가치를 강요하기보다는 칼레 시민을 위한 값진 희생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희생이란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타인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리라.
민주주의에 따르면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에서 투표로 뽑거나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해 이미 뽑힌 시장에게 처형대로 가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 따르면 세금이나 재산 조사를 통해 파악한 부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겠지만 오늘날의 알량한 부자라면 사전에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 재산 분할이나 주소 이전 등의 가전술수로 희생을 피하려 했을 것이다. 따라서 칼레 시민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철저히 비민주적이며 비자본주의적이다. 그들은 단순한 사회구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대적으로 많은 불우를 소유했고 많은 권한이 있으며 많은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던 자로 인식한 주체적인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이고 희생이었다. 누구나 찬란한 영광과 찬양을 기대하며 자신의 일부를 잠시 포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타인을 위해 죽음과 고통, 비탄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바쳤다. 현대는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고자 어쩔 수 없이 감성을 위한 감성, 감동을 위한 감동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간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감성과 감동에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나 보다. 그런 건 오래가지 않도 않을 뿐더러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정 역사에 남고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혹은 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힘이다. 우리는 진실에서 도피하여 자신의 얼마나 많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렇게 장식된 것들에 미혹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자신을 은폐하기 위하여 얼마나 현란한 것들로 포장하고 있는가.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얼마나 많은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외면해 왔는가. 칼레시가 5세기가 지난 후 로댕의 작품의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게 되기까지는 로댕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 그만한 세월이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 일은 그들이 상류층으로서 누리던 기득권에 대한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이행한 주요 예로 꼽히고 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전형이라 할 만한 사회 지도층의 희생인 것이다.